야, 쉘릴릭스. 근데 저희가 지금 굉장히 뿌듯합니다. 제가 다른 그 유튜브 채널들, 뭐 야구 채널 말고 다른 채널들 보면 이렇게 앞에 뭐 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아, 굉장히 부러웠었는데 저희도 오늘 한번 쫙 깔아봤습니다. KBO 리그 공식 후원 업체인 쉘릴릭스. 야, 요거 제품을 저희가 깔고. 그러면 그 부산에. KBO를 후원을 하면 네, 우리도 이제 그 쉘릴릭스 후원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럼 KBO하고 이제 맞다입니까? 저희 야구라가요? 네.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일단 KBO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아 근데 사실 그 쉘릴릭스 뭐 저희가 여러 번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최고의 엔진 오일 브랜드 아니겠습니까? 네. 왜냐하면 형수님이 굉장히 까다로우시잖아요. 네가 꼼꼼함이. 우리 아들랑 살아본 사람이 까다로운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아니 잠깐만. 그러니까 특히나 야, 너, 야, 그게 뭐야. 아니라 너 핸드폰 아니, 잠깐만. 너 아니, 핸드폰 무슨 줘봐. 소리야, 형. 너 우리 집사람 전화번호 있는 거 아니야? 아니 무슨 소리야? 뭐가? 제가 아 네가 알기로는 까다로운지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형님한테 듣기로는 형수님께서 제품을 선택하실 때 굉장히 까다롭다. 하나하나 좀 세밀하게 섬세하게 고르시는 성향이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는 사실 아내가 잘 몰라서 아, 그렇습니까? 제가 다 뭐 기름도 넣어주고 세차도 하고 엔진 오일도 다 제가 갈아줍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그런데 그 뭐 잘 모르시는 형수님께서 그래도 오케이 하셨던 이유는 쉘릴릭스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자, 그래서 형수님 차를 타고 저희가 쉘릴릭스 직접 엔진 오일을 갈아봤습니다. 보시죠. 자, 여기가 어디냐? 양평에 위치한 21세기 자동차 공업사 바로 쉘릴릭스 공식 지점입니다. 이 쉘릴릭스는요,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 지도를 찾아서 이 공식 지점을 찾으시면 오셔서 엔진 오일을 쉘릴릭스로 갈을 수 있거든요. 준비는 제대로 하고 오신 겁니까? 텐션만 좋아요. 네, 쉘릴릭스가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바로 API SQ. 이 제품을 형수님 차에 쏙쏙쏙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어디 계시?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번에도 뵙고 또 뵙네. 네, 반갑습니다. 사장님 이게 톤이 방송 톤이시네. 실제 이 30년 된 박근혜 엔저를 지금 진짜 볼 수 있는 날이 왔어요. 저 차도 엔진오일 쉘릴릭스로 들어간. 예. 요게 신제품이죠? 근데 요 신제품이 뭐가 바뀐 거예요? 그 요즘 차들이 워낙 엔진은 크진 않고 조그만 엔진에서 최고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터보 기능 보호해주고 최대한 빨리 순환이 되게끔. 그러니까 CC는 작은데 그 최대 출력을 내기 위해서 엔진이 무리를 하는데 그 안에 요걸 쓰면 엔진에 무리가 안 가면서 출력을 다 낼 수 있다. 다르네. 자, 맞습니다. 아. 야, 저희가 다녀왔는데. 거기 사장님이 제가 봤을 때 베테랑이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야, 설명도 대단합니다. 잘해주시고 맞아요. 그리고 엔진 오일에 대해서 빠삭하시고 예, 그리고 마지막에 또 엔진 오일 넣고 이 엔진 청소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 야 진짜 내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예. 질문 소개해드릴게요. 지난주 올라온 질문인데, 자, 가장 먼저 스몰랜드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기아 롯데 경기에서 김선빈이 2사 후 3볼 타격을 해서 아웃이 되는 걸 보고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2사 후 자신 다음에 타선이 좋으면 다음에 좋은 타선부터 시작하기 위해서 일부러 아웃이 되는 작전, 그러니까 물론 안 다치면 좋고 작전도 하나요라는 질문이거든요. 일부러 아웃이 되는 작전은 없습니다. 일부러 어떻게 아웃이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선수가 이제 배트를 내서 이제 공을 맞게 되면 그 이후의 상황은 네. 안타가 될지 그 타구가 실책이 될지 플라이볼이 될지 땅볼이 될지 뒤로 파울이 될지 1루 쪽으로 파울이 될지 3루 쪽으로 파울이 될지 양쪽 덕아웃에 들어가는 파울이 될지는 아무런 모릅니다. 예. 그러니까 일부러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근데 이제 쓰레볼에 타격을 하는 거는 예전에는 사실 금지였어요. 하나 봐야 된다. 예, 제가 처음 야구 시작할 때는 쓰리볼이 되면 어떤 상황에서라든지 무조건 원 스트라이크 아니면 뭐 점수차가 타이트하다 그러면 투 스트라이크 쓰리볼까지 공을 2개 보는 네.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정석이었는데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쓰리볼에서 왜 타격을 하느냐 예. 그러니까 쓰리볼에서 타격을 했을 때 타율이 좋습니다. 결과가 좋아요. 이건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왜냐면 3볼 이후에 잡기 위해서 공을 스트라이크를 넣기 위해서 던지니까 스트라이크 던지니까. 그러니까 쓰리볼에서는 그러니까 보더라인을 보고 던지진 않단 말이에요. 가운데 보고 던지죠. 가운데는 타자들이 제일 치기 좋아하는 코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쓰리볼에 빠른 공을 어차피 공략을 하게 되면 안타를 칠 확률이 높으니까 감독들도 쓰리볼에서 치라고 선수들한테 사인을 많이 냅니다. 네. 요즘은 이제 그런 추세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루카우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질문 1. 김혜성 선수처럼 새로운 팀에 입단하자마자 타격폼을 바꾸는 게 흔한 일인가요? 요거부터 대답을 할까요? 네, 1번부터 답변해 주시죠. 흔한 거는 뭐 흔한 일일 수도 있고 흔하지 않은 일일 수도 있는데 한 5대5 정도로 봅니다. 네. 왜냐하면 진짜 많은 돈을 받고 이정우 선수처럼 많은 돈을 받고 가게 되면 일단은 팀에서 이정우 선수가 그냥 그 전에 해왔던 타격폼을 그냥 하라고 믿습니다. 네네. 믿는데, 그러니까 김혜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 뭔가 이제 김혜성 선수가 뭐 프리웨이팅이라든가 뭐 게임 베이팅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봤을 때 이 폼으로는 빠른 공을 대처하기가 조금 어렵겠다라고 아마 다저스 분석팀 쪽에서 뭔가 이야기가 들어갔겠죠. 예. 근데 결국에는 이제 김혜성 선수가 그 부분을 받아들인 거죠. 이거를 수정을 해야지 빠른 공에 조금 더 대처가 좋을 가능성이 높겠구나. 그래서 결국에는 좋잖아요, 지금 최근에 김혜성 그렇죠. 선수가. 네. 그러니까 결국 선수가 받아들이는 문제인데 빠른 공에 대한 어떤 그 정보를 주면서 이 빠른 공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김혜성 선수가 지금 이 부분을 조금 더 간결하게 바꿔야지 아마 좋은 성적이 날 것 같다라고. 근데 김혜성 선수는 솔직히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다가섰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들어보니 김혜성 선수가 전력 분석 쪽에서 갖고 온 데이터가 그리고 타격폼이 괜찮은 거야. 네. 한번 해볼 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김혜성 선수가 받아들이고 바꿨는데 결국에는 지금 그 결과가 좋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오. 전력 분석팀하고 전력 분석팀에 대한 어떤 신뢰도 생기는 거고, 전력 분석 쪽에서 해준 이야기를 내가 수긍을 잘했구나. 나름대로 그렇게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럼 네. 뭐가 좋냐? 다음에 또 만약 김혜성 선수가 계속 잘 치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럼요. 그럼 뭐가 또 문제점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그 문제점을 전력 분석위원회에서 전력 분석팀이 그걸 또 잡아내줄 거 그럴 수 아닙니까? 있죠. 폼을 보면서. 네. 그러면 또 조언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조언이 이제 앞으로 신뢰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슬럼프라는 게 조금 더 짧아지고 이런 어떤 그 좋은 효과들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굉장히 지금 양쪽 다 긍정적인 네, 상황이 그럼요. 됐네요. 김혜성 선수 입장에서는. 자,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이 타격폼 수정은 선수 본인이 원하는 경우 대 코치진의 권유 중 어느 경우가 더 많은지. 이거는 그 반반인데 반반. 아무래도 이제 선수들은 계속 자기 폼을 조금씩 변화를 가져갑니다. 네. 그런데 그게 큰 변화는 아니에요. 이제 그런데 이제 코치가 봤을 때는 뭔가 약점이 굉장히 크게 보일 때가 있죠. 그런데 이제 코치가 선수한테 권유하는 경우도 있죠. 이걸 이렇게 좀 바꿔보면 어떻겠냐. 그런데 선수는 그 제의를 그냥 받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느냐. 네. 이제 되물을 수가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코치하고 선수하고 뭔가 대화를 하고 그 타격폼이 지금 하는 타격폼이 뭐가 문제인지 그러면 충분히 수긍이 된다. 그러면 바꿀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만약에 그게 바꾸기 싫다고 한다면 제가 그러면 그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제 나름대로 생각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 한번 해보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제가 코치님 말을 들어서 한번 변화를 한번 줘보겠다. 이렇게 이제 코치를 또 다시 선수가 이제 설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럼 세 번째는 장스나는 김성한 코치님의 트레이닝을 받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타격폼 수정이 심적으로 스트레스도 많이 쌓일 것 같은데 어떻게 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마지막 글쎄요. 질문이에요. 근데 그때 저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성적이 좋았다고 한다면 김성환 코치님이 저한테 타격폼 변경을 권유하셨을까요? 안 했겠죠. 네. 왜 잘 치고 있는 선수를 바꾸겠어요? 맞아. 방망이를 못 치니까 이제 권유를 한 건데 저는 그 권유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김성환 코치님이 그 당시에 일본 주니치 연수를 끝내고 막 돌아오셨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김성환 코치님도 선진 야구를 배우고 오신 분이죠. 네. 그러니까 신뢰가 생긴 거죠, 사실. 그리고 제가 워낙 못 쳤기 때문에 김성환 코치님이 한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 그런 믿음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메달리터법을 하기 시작을 했고 결국에는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성공의 그 기본적인 바탕이 됐던 거죠. 그러면 장스나는 그 전에는 아예 메달리터법 아예 안 했죠. 아예 집어넣고 치고. 아예 집어넣고. 예. 참 진짜 터닝 포인트가 되셨네요. 그럼요. 예. 당연하죠. 자, 이렇게 두 가지 질문 모두 살펴봤고요. 자, 쉘힐릭스와 함께하는 우리 야구라 데쿠라 시간입니다. 신제품이 나왔으니까요. 한번 꼭 써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MLB파크 들어가서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복 없는 A급 타자 이거 보기 전에 예. 했죠? 기복 없는 A급 타자. 누굴 것 같아요? 아마 이거 우리 보지 않았는데. 안 봤는데. 그러면 강성철 캐스터가 생각하는 기복 없는 A급 타자. 저는 최용. 손아섭 선수가 생각이 났는데. 손아섭으로 하세요. 네, 제가 근데- 손아섭 할까요? 아니, 최용 하실래요? 손아섭 선수 했는데 손아섭 선수는 기복이 믿는 것 같아요. 손아섭 선수 기복이 있다고요? 좀 최다한타 선수인데 지금. 네. KBO 최다한타 선수. 아무튼 그럼 손아섭. 제가 손아섭, 최용. 자, 네. 열어봅시다. 자, 열어보겠습니다. 기복 없는 A급 타자. 이거 재밌네 갑자기. 그 잘 치던 건드리네.
잠깐만. 전준우 아니에요? 전준우네. 네, 전준우 선수네. 잠깐. 아니, 전준우 선수도 기복이 없죠. 우리의 네, 기복이 적죠. 적죠. 네, 야, 여기 전준우 선수의 기록이네. 이게 올라왔는데. 그렇죠. 야, 보면 꾸준히 3할 언저리를 계속 치고 있네요. 그렇죠. 위아래로. 전준우 매 시즌. 선수는 군대 갔다 온 이후부터. 네, 그러니까 부상이 없으면, 그러니까 제 몫은 분명히 해주는 타자예요. 뭐 장타가 아. 조금 줄긴 줄었는데, 예. 제가 봤을 때는 뭐 크게 줄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정말 꾸준하게 그러니까 몸 관리를 그만큼 잘하고, 네네. 그러니까 에이징 커브가 굉장히 늦게 오는 타자죠. 야, 그러니까 많은 살인데도 이렇게 꾸준하네. 그럼요. 예. 야. 근데 계약 2년째거든요. 네. 41살, 42살까지 이제 보장을 받았으니까 거의 뭐 제가 봤을 때 진짜 리그에서 꾸준한 타자 그리고 기복 없는 그러니까 기복이 조금 덜한 타자 네. 그리고 뭔가 이제 자기만의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타자 전준우 선수. 근데 전준우 선수 맞고 손아섭 선수도 맞는 것 같고. 아니에요? 우리 틀렸어요. 일단. 틀렸어요? 아니 그 전체 봤을 때 최용호 선수도 좀 그런 것 같고. 그렇죠, 당연하죠. 네. 손아섭 선수도 마찬가지고. 예. 그 밑에 보겠습니다. 롯데 순위 유지 얘 지분 엄청 크다고 봅니다. 누굴까요? 정현수 같아요. 얘가 누굴까요? 장두성 장두성. 선수요. 야, 장두성 선수 지분이 올해 타율이 3할 3푼 3리 24개 안타 9타점 선수가 장두성 선수가 그러니까 주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도루가 또 6개고 맞아요.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좋은 백업이 아니라 그냥 1.5군? 그러니까 진짜 주전에도 쓸 수가 있고 만약에 주전으로 나가지 않았을 때는 경기 중후반에 어떤 타순에서 대타를 쓰고 바로 장두성이를 쓰는 약간 이런 진짜 한 1.2군 정도? 네. 1.3군 정도? 예, 요 정도의 어떤 그 성적을 지금 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요일 경기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헤드샷 네, 나왔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휴. 롯데 쪽에서 그날 그 벤치 3일 클리어링- 전에 3개인가 나왔죠? 네, 헤드샷이. 벤치 클리어링까지 네. 근데 야, 김태형 감독이 화가 나가지고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헤드샷이 사실 자주 나올 수 있는 장면이 아니거든요. 네. 이게 유독 그러니까 이게 롯데가 유독 헤드샷을 좀 많이 맞고 있거든요. 이게 그냥 뭐 특별한 이유는 없는 거겠죠, 그냥. 글쎄요. 롯데가 지금 팀타율 1위거든요. 네. 그러니까 타격이 좀 세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상대하는 투수는 어떻겠어요? 몸쪽공? 몸쪽공이라도 경계를 하고 들어가죠. 붙이려고? 붙이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몰리면 아하. 맞잖아요. 예, 안타를 예. 맞을 확률이 높으니까 팀 타율이 좋으니까 팀 좋은 타자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조금 더 깊게 들어가려고 하고 변화구도 아무래도 몸쪽으로 좀 많이 붙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빠지고. 빠지고 그러니까 거기서 뭔가 몸에 맞는 공이 많고 그러니까 이렇게밖에 사실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동업자 정신이라고 해서 같은 선수끼리 뭔가 뭐 분위기가 안 좋을 때 우리가 뭐 맞힌다고 하는데 근데 머리 쪽으로 사실 보고 던지는 투수는 전 없다고. 맞추려고 해도 사실 맞추려 머리 쪽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선수는 없죠. 그렇죠. 저는 일부러 머리 쪽을 보고 던지는 투수는 없다고 봅니다. 음, 예전에 제가 한 명 또 있었죠. 있잖아요. 예. 누군지 아시죠? LG? 어. 예, 외국인? 어. 예. 걔 말고는 없어요. 즈즈. 예, 예. 걔 말고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뭐 선수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뭐 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질지는 모르겠지만 예. 저도 야구를 20년간 했던 사람으로서 저는 뭐 투수가 아니었지만 같이 리그에서 하는데 뭔가 상대팀 타선이 잘 치고 뭔가 점수를 많이 낸다고 해서 과연 투수가 타자 머리 쪽으로 던진다? 이거는 사실 저는 있으면 안 되는 일이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예. 근데 장순아가 예전에 얘기했지만 이게 몸에 맞는 공이 딱 들어와서 맞게 되면은 이 공이 느낌상 이거 일부러 던졌다? 아니면 알죠. 빠졌다 이걸 안다면서요? 거의 뭐 한 타자들은 90% 압니다. 느낌이 뭡니까? 왜냐면 그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단순하게 그 지금 투수와 타자의 대결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 전에 어떤 상황들이 있었나. 네. 그리고 지금 점수 차가 어떻게 되는지. 음. 그리고 지금 올라와 있는 투수가 어떤 투수인지. 음. 상황적인 걸 봐야죠. 상황적인 걸 딱 봤는데 약간 느낌이 싸해. 네. 근데 또 그렇게 와. 그럼 100%. 100%죠. 아. 100%입니다. 이거는 타자들이 거의 다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거의 숨길 수 없는 거예요. 예. 야, 근데 궁금했었는데 장순아가 이걸 좀 얘기해 주네요. 왜 롯데가 사구가 올 시즌에 많은지. 좀 알게 그러니까 됐어요. 팀 타격이 좋으면 아무래도 무조건 상대팀에서 경기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경기를 한다는 거는 사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그런데 일단은 타자가 뭔가 위협적으로 조금 느껴야 되거든. 그러면 약간 엉덩이가 뒤로 빠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이후에 바깥쪽 던져서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볼배합을. 근데 그런 것들도 하나의 방법인데 이 방법이 결국에는 지금 몸에 맞는 공이 머리 쪽에서 나온다는 게 지금 문제거든요. 그럼요. 네. 근데 팀 타율이 좋고 잘 치는 팀은 어느 정도 감수를 해야 됩니다. 이거. 네, 근데 머리 쪽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네. 네. 자, 여기까지 함께 했습니다. 네.
자, 쉘릭스와 함께하는 야구라 데쿠라 시간이었었는데 오늘 또 장스나의 또 깊이 있는 해설을 오늘 좀 데쿠라를 통해서 평소에는 이제 깊이가 없었죠 별로. 약간 이렇게 날림으로 얘기했는데 오늘은 쉘릭스와 함께하기 때문에 네. 깊이 있는 아주 엔진 오일이 또 깊이가 있으니까 저도 또 여기에 맞게 깊이 있는 또 답변을 드려야죠. 그러니까요. 그럼요. 근데 왜 깊이 있는 진행은 여기까지? 예, 다음 시간에는 또 좀 더 깊이 있는 진행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쉘릭스와 함께하는 우리 야구라 쉘릭스 엔진오일 필요하신 분들 또 갈아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다 쓰고 있다는 거. 네. 장스나 차, 제 차, 형수님 색깔이 다 이렇게 함께하고 있다는 거. 너 우리 아내 차 오일 이거 쓴 거 어떻게 알았어? 네가 바꿔줬어? 같이 갔잖아요. 우리 PD까지 모두 쉘릭스 엔진을 쓰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야구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고요. 우리 스폰서 우리 쉘릭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구로 마칩니다. 데쿠라.